우리 몸속 혈관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모세혈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전신의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 몸에 병에 걸릴지 걸리지 않을지가 결정되는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면역 결투회장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모세혈관인데요. 우리는 혈관하면 동맥과 정맥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몸속 혈관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모세혈관입니다.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매우 가는 혈관으로 온몸의 조직에 그물 모양으로 퍼져 있는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일하는 생명활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혈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모세혈관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해진다고 이야기하는 네고로 히데유키의 모세혈관, 건강의 핵심, 젊음의 비결입니다. 저자는 노화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최근에 상체 밸런스 리셋과 하버드식 호흡의 기술이란 책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상체 밸런스 리셋에서도 모세혈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죠. 이 모세혈관은 나이가 들면 노화되어 줄어드는데 잘못된 생활 습관 역시 모세혈관의 노화를 가속시킨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평소에 아주 사소한 관리만 해줘도 모세혈관이 줄어드는 것을 억제할 수 있고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모세혈관의 중요성과 함께 모세혈관이 노화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모세혈관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혈관을 늘리는 기술을 실습하는 방법은 수면, 운동, 식사, 목욕, 항스트레스 이렇게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세혈관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혈관, 건강의 핵심, 젊음의 비결,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모세혈관은 우리 몸 최대의 장기. 혈관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동맥이다. 모세혈관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무래도 동맥은 혈관 중에서 가장 굵고 막히거나 터지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한편 모세혈관은 이름 그대로 직경 약 100분의 1mm의 초극세 혈관으로 적혈구가 일렬로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굵기다.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는 혈관이지만 온몸을 둘러싸고 있으며 전체 혈관의 99%를 차지한다. 즉 모세혈관은 사람 몸속에서 가장 큰 장기다. 온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맡은 임무 역시 결코 평범하지 않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조 개의 세포는 혈액을 통해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며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을 회수한다. 혈액의 통로이자 물질 교환의 현장이 바로 모세혈관이다. 실제로 모든 세포는 모세혈관에서 0.03mm 이내에 있다. 모세혈관은 단층의 내피세포만으로 되어 있어 3층 구조의 동맥이나 정맥과 달리 가는 탓에 약해 보이지만 가는 혈관이 혈류의 속도를 줄이고 단층 세포가 물질 교환을 충실하게 실시하기 때문에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 구석구석까지 전달한다. 동맥이나 정맥의 주요 역할은 혈액 운반이지만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 사이에 존재하며 생명활동의 바탕이 되는 움직임을 담당한다. 혈액순환의 주역이 바로 모세혈관이다. 모세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 동맥에 부담을 주게 된다. 모세혈관은 생명활동의 최전선.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단순한 혈관을 넘어 생명과 연관된 물질을 교환하는 최전선이다. 이곳에서는 매우 정교한 행위들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진다. 모세혈관의 물질 교환은 혈관을 만드는 세포와 세포 사이의 아주 작은 틈이나 구멍,
얇은 세포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뇌, 위, 간장 등 각 기관에 따라 모세혈관 벽의 투과성이나 물질이 통과하는 혈관 벽의 틈과 구멍의 크기가 다르다. 즉 모세혈관은 혈액이 운반하는 물질을 크기별로 구분하여 여과하는 천연 혈액 필터다. 모세혈관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 호르몬을 운반하고 세포에게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을 배출한다. 예를 들어 폐의 모세혈관은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하면서 혈액 속에 산소를 공급하며 장의 모세혈관은 영양소를 공급한다. 또한 삼투압 현상을 이용해 혈관 밖에서 혈관 안으로 수분을 끌어들이는 역할도 한다. 신장에는 사구체라는 모세혈관 다발이 좌우로 각각 약 100만 개 존재하는데 하루에 180리터, 다시 말해 등유통 10개 분량의 물을 여과한다. 모세혈관의 놀라운 기능 5. 1. 산소를 전달하고 이산화탄소를 회수. 호흡으로 들이마신 공기는 폐로 보내지고 폐 모세혈관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해 혈액에 산소를 공급한다. 산소 운반은 적혈구 속에 포함되어 있는 헤모글로빈이 담당한다. 혈액의 붉은색은 헤모글로빈의 색으로 심장에서 신체 각 부위로 전달되는 동맥의 혈액은 산소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붉은색을 띈다. 우리 몸속 세포는 미토콘드리아의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때 세포와 혈액 사이에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장소가 우리 몸을 둘러싼 모세혈관이다. 우리 몸속 모세혈관에서는 혈액 중의 산소와 세포 안의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난다. 이처럼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정맥 혈액에는 이산화탄소가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붉은색을 띈다. 2.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회수.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그대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기관에서 영양소를 미세하게 분해한다. 영양소는 위장 점막 주름에 존재하는 모세혈관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몸 전체로 운반된다. 그리고 몸속 세포 주변을 둘러싼 모세혈관을 통해 영양소가 세포로 전달된다.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노폐물은 모세혈관을 통해 혈액 속으로 회수되고 간이나 신장의 모세혈관으로 옮겨진다. 그곳에서 여과된 노폐물이 소변이나 배변으로 배출된다. 3. 면역물질을 파견하고 자신을 보호. 혈액은 병원균과 같은 외부의 적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백혈구 등 면역세포도 운반한다. 모세혈관은 면역세포를 감염된 부위 등 필요한 장소로 파견해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게 한다. 이때 싸움이 일어나는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의 내피세포에서도 외부의 적에 대항하는 성분을 분비하여 우리 몸을 감염과 질병에서 보호한다. 4. 호르몬을 운반하는 정보 전달.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우리 몸이 필요한 정보를 목적지에 전달한다. 예를 들어 곧 생리가 시작됩니다 라는 정보는 혈액을 타고 운반된 여성 호르몬이 전달한다. 운반은 주로 모세혈관이 담당한다. 모세혈관은 몸 전체에 그물망 형태로 분포되어 있고 호르몬에 적합한 장소로 전달하는 우리 몸의 통신망이다. 5. 체온 조절.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모세혈관의 역할이다. 날씨가 덥거나 운동으로 체온이 올라가면 열을 밖으로 배출해야 한다. 이때 피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혈액량을 증가시켜 피부의 표면 온도를 높인다. 그렇게 되면 모낭과 땀샘이 열려 땀이 나게 되고 피부를 통해 열이 방출되어 체내에 열이 쌓이지 않는다. 추위로 체온이 내려갔을 때는 피부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이 수축되어 피부 표면의 혈액 흐름이 줄게 되고 피부 표면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체내에 열이 방출되기 어려워진다. 모세혈관은 나이와 함께 준다. 사람의 건강을 좌우하는 모세혈관은 안타깝게도 나이와 함께 노화한다. 모세혈관을 구성하는 내피세포의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지거나 내피세포와 주피세포의 접착면에 틈이 생기면 영양소나 수분, 노폐물 등이 과도하게 누출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생활습관병도 모세혈관의 노화를 가속시킨다.
고혈압과 고혈당 등 당질 이상이 계속되면 혈관세포가 망가지거나 모세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 등의 물질이 쌓여 혈관의 탄력을 잃게 만든다. 증상이 진행되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 막히게 되고 마침내 혈관은 있지만 혈액이 흐르지 않는 유령 혈관이 된다. 사용하지 않는 모세혈관은 마침내 탈락하고 만다. 건강한 모세혈관의 내피세포는 천일 주기로 새롭게 교체되지만 40대부터는 신진대사가 되지 않아 죽어가는 세포가 점차 증가하며 60대에는 모세혈관의 수가 40% 정도 감소한다. 동맥과 정맥은 나이가 들어도 수가 변하지 않지만 모세혈관은 나이와 함께 감소한다. 모세혈관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는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불균형도 모세혈관의 노화를 촉진한다. 모세혈관의 노화로 개수가 줄어들면 굵은 혈관세포에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고 불필요한 노폐물과 수분을 배출하지 못해 체내에 쌓이게 된다. 그 결과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주요 장기의 신진대사가 정체되며 다양한 질병과 증상을 초래한다. 모세혈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 모세혈관의 노화를 자각할 수 있나요? 점막이 약해지고 쉽게 건조해지는지 확인하세요. 모세혈관은 일부 손상되어도 주변에 있는 다른 모세혈관이 역할을 대신합니다. 따라서 곧바로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탓에 노화를 쉽게 자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화로 인해 혈관 재생이 정체되면 모세혈관이 우리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장소에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점막입니다. 눈, 코, 입, 목, 위, 장, 방광, 자궁, 질, 항문 등 신체의 모든 부위에 존재하는 점막에는 모세혈관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점막이 마르지 않은 이유는 모세혈관이 수분을 운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세혈관이 노화하면 모세혈관을 통해 점막으로 보급되는 수분이 적어지고 점막의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해당 부위가 건조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안구 건조, 충혈, 눈곱의 증가, 비염, 잦은 코피, 기관지염, 잦은 감기, 구내염, 치은염, 더부룩함, 위염, 설사, 변비, 방광염, 지렴, 성교통증, 치질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증상은 모세혈관의 노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한 점막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이 체내에 침입하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점막이 약해지면 당연히 면역력도 저하됩니다.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려면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이 늙으면 겉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검버섯, 주름, 피부 처짐, 적어지는 머리숱, 흰머리 등 겉보기에도 늙습니다. 모세혈관은 모든 장기에 존재하는 혈관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 가장 바깥쪽에 있어 모세혈관 상태가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말 그대로 피부는 내장의 거울입니다. 피부는 표피와 진피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표피는 피부를 보호하는 덮개 역할을 합니다. 표피의 기저층에서는 매일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자라면서 피부의 표면으로 이동하며 각질층까지 이동한 세포는 피부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처럼 세포가 새롭게 태어나서 교체되는 것을 턴오버라고 합니다. 피부는 약 한 달 주기로 재생되며 윤기 나는 피부를 유지합니다. 턴오버를 돕는 것이 표피 아래에 위치한 진피층 모세혈관입니다. 이곳이 노화하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진피층에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아 표피세포의 신진대사가 둔해지고 피부에 오래된 각질이 들러붙어 딱딱해집니다. 진피층에서 만들어지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등 피부를 지탱하는 섬유 조직에 충분한 영양소가 전달되지 않아 검버섯, 주름, 피부 처짐, 색소 침착 등 피부의 노화가 진행됩니다. 귓볼에도 주름이 생기는데 귓볼에 모세혈관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피 모세혈관이 노화되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면 모모세포에 영양소가 전달되지 않아 머리카락이 푸석해지고
비듬, 탈모, 흰머리, 수치 적어지는 등 노화가 진행됩니다. 또 손톱은 색이 나빠지거나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며 잘 깨지게 됩니다. 모세혈관이 감소하면 면역력도 떨어지나요? 모세혈관이 제대로 활동할 때 비로소 면역계도 움직입니다. 모세혈관의 혈액 흐름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는 혈액에 있는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모세혈관을 타고 온몸을 순회하며 체내의 세균과 바이러스 등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 혈관 안팎에서 싸웁니다. 모세혈관을 형성하고 있는 내피세포도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에 맞서 대응물질을 만들고 백혈구와 연대하여 이 물질을 배제하기 위해 다툽니다. 더욱이 모세혈관 속을 흐르는 림프구는 외부의 이물질뿐만 아니라 암세포도 경계합니다. 모세혈관이 온몸에 골고루 퍼져서 제 기능을 해야 만에 하나 우리 몸 어딘가에 암세포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혈관 수가 줄어들거나 기능이 노화되면 이물질이 침입해도 전쟁터가 되어야 할 현장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바이러스나 세포, 암세포까지 억제하지 못해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림프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데 모세혈관이 손상을 입으면 림프의 흐름도 덩달아 나빠져 움직임이 둔해지고 면역 저하로 이어지게 된답니다.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은 어떤 원인 때문에 모세혈관의 움직임이 둔해졌고 면역력이 나빠졌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율신경은 모세혈관의 사령탑. 자율신경은 호르몬과 더불어 신체의 2대 제어기관 중 하나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 하나의 장기에 상호작용을 하며 자신의 의사로 조절할 수 없는 혈관, 내장, 내분비선 등을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자고 있는 동안에도 심장이 뛰고 음식을 소화시키며 호흡을 하고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이유는 자율신경이 의식을 거치지 않고 언제나 움직이기 때문이다. 혈관 중에서도 자율신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모세혈관이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힘 균형에 따라 혈관의 수축과 확장을 조절하고 적절한 때에 적당한 장소로 혈액을 보내 산소와 영양소, 호르몬을 전달한다. 몸을 회복하고 재생하는 성장 호르몬, 안티에이징 호르몬인 멜라토닌도 자율신경의 도움 없이는 마음대로 신체를 순회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자율신경도 대부분 노화한다. 교감신경은 의외로 힘을 유지하지만 부교감신경은 약화되기 쉬운 경향이 있어 균형이 무너지기 쉽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30대, 여성은 40대부터 부교감신경의 움직임이 떨어지고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우위에 있는 상태에 빠지기 쉽다. 자율신경 전체의 통합력, 토탈 파워도 저하되기 쉽다. 모세혈관을 활성화시켜 안티에이징 호르몬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토탈 파워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혈관을 느슨하게 하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서면 말초의 모세혈관까지 열려 전신에 혈액이 흐르고 영양소, 산소, 성장호르몬, 멜라토닌 등의 안티에이징 호르몬을 온몸으로 전달한다. 연구개발 단계이지만 우리 연구팀은 수면 중의 뇌실 변화를 시각적으로 파악했다. 수면 중인 인간 뇌의 척수액을 MRI로 관찰하여 수면 중의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서면 뇌실이 변한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확인했다. 불규칙한 생활이 계속되면 체내시계 자체가 흐트러져 본래 부교감신경이 활동하는 시간대를 교감신경이 잠식한다. 그렇게 되면 모세혈관의 움직임도 나빠지고 안티에이징 호르몬 분비도 어려워져 몸의 재생이 힘들어진다. 그러다 점차 녹슬어 노화의 속도를 앞당긴다. 옛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처럼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최첨단 안티에이징 의료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논리적인 말이다. 모세혈관은 늘어난다. 모세혈관은 필요에 따라 줄기로 갈라지면서 쑥쑥 자란다.
이것을 혈관 신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한 모세혈관이 손상을 입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면 해당 모세혈관과 관련된 조직세포에서 산소 결핍과 염증이 일어난다. 그러면 산소와 회복에 필요한 것을 세포에 전달하기 위해 새로운 모세혈관이 그 장소를 향해 자란다. 어떤 방식으로 모세혈관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이 많지만 최근 들어 메커니즘이 급속도로 밝혀지기 시작했다. 모세혈관이 손상을 입으면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가 분비되어 세포 분열을 촉진한다. 더욱이 혈류 속에 있는 다양한 혈액세포도 새로운 모세혈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최근 우리 연구팀에서도 내피세포에 달라붙어 있는 주피세포가 모세혈관을 새롭게 만드는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모세혈관은 나이에 상관없이 스스로 늘릴 수 있다. 모세혈관은 나이와 함께 줄어들지만 다행히 일상생활 속 아주 간단한 방법만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늘릴 수 있다. 다만 모세혈관의 생리적 감소는 현대의학으로도 피할 수 없으므로 이 책에서 말하는 모세혈관을 늘리자는 나이에 따른 모세혈관의 양과 질의 저하를 최소한으로 막고 약해진 모세혈관을 부활시켜 더 건강한 모세혈관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혈관세포도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야 되살리기 쉽다. 모세혈관을 늘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세혈관에 혈류가 흐르도록 하는 것과 혈류 자체를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교감 신경을 우위로 하여 모세혈관이 열리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스트레스 대책을 확실하게 세운 상태에서 올바른 수면을 취하면 실현할 수 있다. 물론 혈관의 원료가 되는 식사, 혈액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운동과 목욕도 중요한 열쇠다. 다음에는 5가지 항목별로 나누어 일상생활 속에서 모세혈관을 늘리는 기술을 실습해 보기로 한다. 수면 실습. 기본 7시간 수면. 짧아도 길어도 늙는다. 수면 시간이 짧으면 모처럼 분비된 안티에이징 호르몬을 온몸의 모세혈관에 전달하여 컨디션을 회복시킬 시간이 부족하다. 그로 인해 우리 몸이 입은 손상은 상상 이상으로 깊어지고 4시간 수면이 3일간 계속되면 혈압과 혈당치가 상승하여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데이터도 있다. 수면 부족이 3일만 지속되어도 모세혈관이 손상을 입고 세포와 유전자까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틀림없이 노화를 가속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킨다. 또한 수면이 짧으면 오전 3시부터 해가 뜰 무렵까지 분비되는 다이어트 호르몬, 코르티솔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살찌기 쉬운 체질이 된다. 그렇다면 잠을 오래 잘수록 좋을까? 그렇지 않다. 수면은 짧아도 길어도 건강에 좋지 않다. 최근 연구에서는 질 좋은 수면과 짧지도 길지도 않은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것을 방지한다는 복수의 보고가 있다. 미국에서 110만 명을 대상으로 6년간 실시한 수면 시간과 수명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서는 사망률이 낮고 장수하는 사람들의 수면 시간은 7시간이었다. 수면 시간이 3시간 30분에서 4시간 30분인 사람과 8시간 30분인 사람은 7시간인 사람보다 사망률이 15%나 높았다. 개인차가 있지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수면 시간의 기준은 7시간이다. 운동 실습. 근육 운동 플러스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 플러스 유산소 운동은 모세혈관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하면 근육세포가 산소를 대량으로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모세혈관이 만들어진다. 하버드 대학 연구를 통해 운동하는 사람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가벼운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근육 운동 등의 무산소 운동을 함께하면 근육이 손상을 입어 젖산을 만들고 이 신호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 효과는 장시간에 걸쳐 지속된다. 성장 호르몬은 잠들기 시작한 직후에 논렘 수면에서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오후 6시에 근육 운동을 실시하여 오전 0시 전에 잠들면 성장 호르몬의 효과가 더욱 상승한다. 자고 있는 사이에 몸의 회복을 촉진하여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고 지치지 않는 몸이 된다. 또한 성호르몬의 바탕이 되는 DHEA도 어느 정도 근육이 생기면 증가한다고 알려졌다. 시간이 없을 때는 5분 근육 운동 플러스 15분 걷기도 좋다. 근육 운동으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사이에 15분 이상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면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지방을 분해할 수 있다.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반복하는 순환식 훈련법을 추천한다. 성장 호르몬은 간에서 인슐린 양성인자 다시1로 변경되지만 이것이 뇌 신경세포에 작용하여 해마의 신경세포를 증식한다. 해마는 기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근육 운동은 뇌 운동이기도 하다. 식사 실습. 죽은 장내세균도 유효하다. 장내 환경이 흐트러지면 장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도 손상을 입고 장 점막의 신진대사가 나빠져 변비, 설사, 장염 등을 일으킨다. 또한 장에는 몸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림프 조직이 존재하며 외부의 적에게서 몸을 지키는 면역 조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내 환경이 흐트러지면 면역 저하로 이어진다. 장내 세균은 정신적인 측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의욕을 북돋아주는 도파민은 장내 세균이 움직여 합성하기 때문에 유해균이 늘어나 장내 환경이 흐트러지면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장내 환경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음식으로 유익한 장내 세균을 섭취한다. 최근에는 살아서 장까지 가는 장내 세균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한 다양한 종류의 요구르트와 유산균 음료가 판매되고 있다. 살아서 가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죽은 균도 장을 자극하며 살아있는 균보다 뒤떨어진다는 데이터도 없다. 유익균도 하나의 종류만 있으면 과잉 상태가 되어 장내 환경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요구르트든 치즈든 하나만 정하지 말고 여러 시험을 통해 다양한 균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낫또, 절인 음식, 된장, 간장 등 전통식품에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발효식품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꼭 섭취해 보길 바란다. 목욕 실습. 독소 배출 림프 샤워. 몸 안의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혈액의 흐름과 함께 림프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림프는 혈액 속의 수분이 모세혈관 벽에서 림프관에 밴 것으로 림프관은 전신의 그물망처럼 뻗어 있기 때문에 혈액 속의 노폐물을 회수하고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입욕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림프의 흐름을 좋게 만들면 더욱 효과적인 디톡스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여기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림프 마사지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목욕을 하면서 림프를 마사지한다. 1. 머리에서 가슴, 가슴에서 어깨, 팔꿈치, 손,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무릎, 발. 비누 거품을 손에 덜어 손바닥과 손가락 끝을 밀착시켜 쓰다듬듯이 마사지하면서 1번의 순서처럼 위에서 아래로, 중심에서 바깥을 향해 림프의 흐름을 촉진시켜가며 씻는다. 림프관은 비교적 피부에서 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분 좋은 정도의 약한 압력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2. 발에서 무릎, 무릎에서 허벅지, 엉덩이, 허리, 등, 손, 팔꿈치, 어깨, 가슴, 머리. 몸을 다 씻었으면 살짝 뜨거운 물로 이번의 순서처럼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차례로 천천히 비눗물을 흘려보내면서 샤워를 한다. 우리 몸속 림프의 흐름이 좋아지고 노폐물과 독소를 확실하게 배출할 수 있다. 몸을 씻기 전에 림프가 흐르는 위치에 있는 림프절을 마사지로 풀어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의 림프 흐름을 좋게 하면 부종이 가라앉고 피부에 생기가 돌아 화장이 잘 먹는다. 42도 목욕물에 단 10분으로 안티에이징 단백질 증가.
피로가 쌓였을 때는 42도 정도로 조금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 몸을 담그는 입욕법을 추천한다. 이러면 면역력을 강화하는 단백질, 열충격 단백질이 활성화된다. 열충격 단백질에는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으며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에 대항해 몸을 지키기 위해 생산된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욕조의 뜨거운 물로 세포에게 적당한 스트레스를 가하여 열충격 단백질을 늘린다. 열충격 단백질은 프리 라디칼을 억제하고 피부를 자외선에서 지키며 콜라겐을 보호하고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안타깝게도 열충격 단백질 역시 나이와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42도로 목욕하는 습관을 들여 평소에 열충격 단백질을 늘리도록 하자. 스트레스에 강해지고 세포가 상처를 입더라도 신속하게 회복되며 질병도 예방된다. 다만 42도 이상인 물에서 장시간 몸을 담그고 있을 경우 심부 체온이 2도 이상 상승하여 혈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42도에서 10분 정도만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섣부른 욕심을 내지 않도록 한다. 42도에서도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밤에 할 경우 잠들기 2시간 전, 주 1회 정도 실천하도록 한다. 열충격 단백질의 효과는 일주일 정도 지속되므로 이 정도 주기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항스트레스 실습 90분 주기로 한숨 돌리기. 과도한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마모시켜 모세혈관을 병들게 하지만 스트레스가 완벽하게 사라지면 부교감 신경이 지나치게 우위에 서 있어 만성피로, 우울증 등의 질병을 초래하기도 한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필요하며 적당한 긴장감은 집중력을 높이고 퍼포먼스를 향상시킨다. 적당한 스트레스로 집중력을 높이는 데는 90분 주기로 시간을 나누는 것이 요령이다. 수면은 렘수면과 논렘수면이 한 세트가 되어 90분 주기로 반복되지만 사실은 깨어있을 때도 뇌파는 90분 주기로 활동한다. 즉 뇌가 풀 회전하면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한계 시간은 90분 정도다. 90분 집중하고 5분 휴식을 반복하는 90분 주기로 활동하면 집중력이 끊어지지 않아 일의 효율이 높아진다. 집안일이나 취미 역시 마찬가지다. 시간을 나눔으로써 자율신경의 강약이 조절되어 집중력이 높아진다. 모세혈관, 건강의 핵심, 젊음의 비결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몸에서 모세혈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